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중력 혹은 기억력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외부에 의해서 내 집중력이 뺏겼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집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집중력이 무엇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뺏기고 도둑 맞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도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내 집중력이 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력을 좀 더 높여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영상으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요한 하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이고 올해의 저널리스트를 뭐 2번이나 수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개인의 화두를,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파헤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서 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소진되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의 내 집중력들과 주의력들을 분산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중력과 내 주의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소진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속도를 낮출 때 우리의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멀티태스킹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주변에 멀티태스킹 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빨라질수록 이런 멀티태스킹에 대한 니즈, 멀티태스킹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강압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 사람이 일 잘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뇌는 사실 진화적으로 요즘과 같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는 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사실은 한 번에 한두 개 정도의 생각밖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인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저글링을 하고 있다. 마치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한 번에 한두 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한 번 일을 하고 다시 돌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돌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환 비용 효과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력의 저하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카톡 오죠? 문자 오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카톡 한번 읽고 문자 한번 읽고 그다음 메일 한번 보고 다시 내 일, 내가 지금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결국은 그 집중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다시 포커스 해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내가 어떤 문장을 쓰고 있었지?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일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을 그만 확인하라. 이 책의 저자는 3개월 동안이나 서부의 어떤 고립된 마을에 가서 모든 전자장비를 끊고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번 시도를 하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애플워치를 쓰고 있습니다만 워치 쪽에 알림을 줘서 계속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대인관계,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미팅을 할 때 카톡이 울렸어요. 메일이 왔어요. 근데 워치에 드르륵 하고 알림이 울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느낌,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 중요한 어떤 약속이 있나? 뭐 어디 약속에 늦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겠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인간의 어떤 습성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이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스키너의 비둘기 시험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비둘기를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이 비둘기가 어떤 행동을 반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스키너의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스키너의 비둘기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리가 나오진 않고 날개가 솟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 습관이 어쩌면 카톡의 알람, 페이스북의 알림, 메일이라든지 문자의 어떤 노티스 같은 것들이 이 스키너의 비둘기 어떤 자극처럼 내가 그것에 뭔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 내가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고 또 내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내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비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SNS가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굉장한 주범 중에 하나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저도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 하고 또 링크드인 하고 뭐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SNS가 우리의 삶을 자칫 피폐하거나 또 오늘 포커스하고 있는 이 집중력의 측면에서 굉장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단순한 형태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소셜 네트워크의 회사들이, 거대 기업들이 왜 우리의 이렇게 집중력을 파괴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뭐 뇌물, 악마여서 아니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직장인이고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 요한 하리는 주장합니다.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더 많은 시간을 머물수록 그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이 핸드폰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보게끔 만들어 줄 수 있으려면 내 집중력을 다른 데로 흐트려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까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방금 얘기했던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충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높이고 또 향상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의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하라고 되게 깨달음이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뭔가 계속 포스팅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내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나?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엔딩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기능들이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무한 스크롤 기능이다. 이 책에서는 이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개발한 그 개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본인이 개발한 이 아이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중에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그 기업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에 진짜 그 가치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너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쩌면 진정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요? 만약에 진짜 SNS가 사람들의 그런 네트워크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기능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에 굉장히 환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 그러냐? 비즈니스 모델에 위반되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SNS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상에서, SNS 상에서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터나 인터넷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과 또 웹사이트가 설계된 방식,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하긴 하죠.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들도 당연히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을 선별해서 전달할 것인가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들을 선별하게 된다는 거죠. SNS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좋고 선하고 또 기분 좋은 것보다는 뭔가 더 자극적인 것들에 훨씬 더 클릭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 소셜 네트워크 문제도 있지, 인정해. 하지만 알람을 끄는 기능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네가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집중력 저하, 그 SNS 빠지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하는 어떤 계열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의 어떤 내용들이 너의 문제야,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실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너무 과식하고 게으르고 하니까 이렇게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훨씬 더 노력해야 돼. 어떻게 노력하면 될지를 내가 성공 사례를 보여줄게.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 과연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의 첫 번째 리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다음 주에 두 번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